안녕하세요, 위켄스탁입니다. 요즘 코로나로 인해 백신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높아졌죠. 그 가운데 국내 백신 1호 개발을 앞두고 있는 우리 기업이 있습니다. SK 하이닉스 뒤를 이어갈 SK그룹의 신약 개발 및 위탁 생산 기업, 오늘은 바로 SK 바이오사이언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코스닥 상장사 기준으로 SK그룹에는 두 개의 바이오 기업이 존재합니다. 바로 SK 바이오팜과 SK 바이오사이언스. 이 둘을 뭐하러 나눠 놓았대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워낙 산업 범위가 넓은 바이오 특성상 두 기업으로 분류해 다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중 최태원 회장이 이끄는 SK 바이오팜은 중추 신약 개발 영역을 담당해 얼마 전 뇌전증 신약인 엑스코프리의 FDA 승인과 함께 당당히 코스피 시장에 입성을 했었죠. 이 신약 개발이라는 것이 임상을 시작하는 것까지는 어느 누구나 다 할 수가 있는데 FDA의 승인을 받기까지는 낙타가 바늘구멍을 통과하는 것과 같다라고 좀 비유가 될 정도로 성공 확률이 아주 극악 수준입니다. 근데 이것을 성공을 시켰다는 것은 노력뿐 아니라 오랜 시간 꾸준히 투자를 지속한 최태원 회장이며 SK그룹 자체가 차세대 먹거리로 바이오 산업을 그룹 내에서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느낄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오늘 알아볼 것은 상장 당시 SK 바이오팜보다는 관심도가 좀 떨어졌던 SK 바이오사이언스입니다. 예방부터 치료까지 우리는 인류의 건강을 증진시킨다 라는 사명 아래 백신 개발과 위탁 생산 CMO를 같이 영위하고 있어 CDMO로 불리고 있는 기업입니다. 지금은 우리나라가 과연 백신 주권을 가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가장 근접한 백신 물질을 개발 중에 있어 어느 때보다도 강력한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는데 한번 세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SK 바이오사이언스는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 갑작스레 부랴부랴 백신을 개발하려는 기업이 아닌 2001년 동신제약을 인수해 2005년 R&D 센터를 구축, 그리고 2008년부터 프리미엄 백신을 차세대 동력으로 선정한 뒤 2012년 안동 백신 센터를 완공시켜 꾸준히 발전해온 전통 백신 개발 기업입니다. 이미 자체적으로도 개발하는 데 성공한 독감 백신 스카이셀 플루, 대상포진 백신 스카이조 스터주, 수두 백신 스카이바리셀라주 등 3가지 물질이 이미 세계 시장에 유통되어 선점을 하고 있으며 그 기술력이 상당함이 입증이 되었기에 글로벌 제약회사인 파스테르와의 기술 협약을 체결해 폐렴 구균 물질 또한 공동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본업에 집중하고 있던 와중 2020년 1월 코로나가 촉발되었고 WHO에서 팬데믹으로 지정해 국제적 비상사태를 선포하자 백신 개발 전문 기업인 SK 바이오사이언스는 누구보다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2020년 3월 18일 정부는 코로나19 백신 개발을 국책과제로 선정해 수행할 우선순위 협상 대상자를 찾기 시작했고, 이 중 SK바이오사이언스가 후보물질 개발 사업에 선정되어 질병관리본부와 손을 잡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단 5일 뒤인 20년 3월 23일 후보물질을 발현하는 데 성공해 본격적인 동물 효력시험 단계에 돌입하게 됩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여기저기서 다 우리가 백신을 개발하겠다라고 뛰어든 바이오 기업들이 많았기에 비교적 스포트라이트 를 받지는 못했는데 약 8개월 만인 20년 11월 SK 바이오사이언스의 후보물질 비임상 실험 결과 약물의 안정성과 바이러스의 방어 능력이 상당하다라는 결과가 도출되었고, 본격적으로 임상시험에 진입할 거란 소식과 함께 코스피 시장에 입성할 것이란 이야기까지 들려오자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기 시작합니다. 백신 후보물질은 두 가지, GBP510 그리고 MBP201 합성항원 제조합 백신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방식은 모더나와 화이자 방식의 mRNA 백신과는 다른 기존 독감 백신들과 동일한 방식이기에 오랜 역사가 있어 안정성 검증 면에서는 보다 우월한 위치에 있는 것이 특징이죠. 이런 두 후보물질 중에서 특히 GBP510의 효과는 임상 1 이상 시험 결과 떡잎부터가 달랐습니다. 전염병 대비 혁신 연합인 CEPI의 차세대 코로나 백신 웨이브 2 프로젝트의 첫 번째 대상으로 선정되어 전통적인 방식, 그리고 제조합 단백질 기반, 그리고 안정성 확보, 유통 편의성과 가능성에 대해 모두 인정받아 연합이 투자에 개발하는 첫 번째 백신 사례로 주목받기 시작했고, 빌 게이츠가 설립한 빌 앤 멀린다 게이츠 재단에서도 지원하기 시작하자 전 세계가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또한 개발이 완료되고 나면 180여 개국이 참여한 코백스 퍼실리티를 통해 물량 주문이 확보되며 그에 따른 각국의 선계약 물량은 고사하고 아직 백신
백신 공급이 원활하지 않은 개발도상 국가들을 위한 대량 수요는 필수적인 상황이기에 임상만 성공적으로 끝난다면 마케팅 과정 없이도 매출이 자동적으로 발생되는 보증된 흥행수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잠시 짚고 넘어가야 할 점, SK 바이오사이언스의 안재용 대표가 밝힌 목표가 있죠. 우리가 보유한 차별화된 백신 플랫폼을 활용해 다수의 코로나19 백신 후물질을 발굴하고 최상의 백신으로 만들어 갈 것이다 라는 것과 안정성과 유효성이 확실히 검증된 코로나19 백신을 만드는 것이 목표다 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이후 GBP510 성인 80명을 대상으로 투여한 임상 1 이상에서는 바이러스를 무력화시키는 중화항체 형성률이 무려 100%에 도달했고 현재 임상 2상에 참여된 고령자 포함 247명에게는 단 한 건의 중대한 이상 반응도 보이지 않았으며 특히 이 중화항체 유도 수준도 코로나19 완치자보다 5배에서 8배의 수치를 나타내며 밝혔던 목표와 포부를 오차 없이 지금도 실현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후 GBP510은 최근 국내 식약처에서 최초로 코로나 백신 임상 3상 진입이 허가되면서 얼마 전 2021년 8월 30일에는 임상 3상 피험자에게 첫 투여를 시작했죠. 그 결과는 내년 상반기 여러 데이터들과 함께 나오기 시작할 겁니다. 또한 개발만 하는 것이 아닌 자체 생산이 가능한 자체 최첨단 CMO 공장을 안동에 보유하고 있기에 생산 또한 바로 돌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제약파마인 GSK 글락소스미스클라인의 면역 증강제와 함께 투여하는 기술을 결합해 투여되는 백신이기 때문에 다른 일반 독감에도 효과를 보여 변이 바이러스에도 보다 빠른 대처가 가능할 것이라는 점이 특징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GBP510에게도 리스크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첫 번째, 임상 1상과 임상 2상의 과정이 상당히 빨라서 부작용을 확인하기 전까지의 시간이 굉장히 짧은데 지금 임상 3상으로 넘어가는 것이 과정이 너무 섣부른 것은 아니냐라는 걱정과 두 번째,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대상에 대한 사람을 찾기가 어려워 가상의 약물과 진짜 약물을 투여해 효과를 입증하는 방식이 아닌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투여해 임상물질 효과를 비교하는 비교 임상이기에 시험 약물에 대한 효과를 확실하게 구분할 수 없거나 결과 수치가 너무 저평가될 수 있는 것은 아니냐라는 우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백신 약물과 투여되는 그 보조제, 즉 면역 증강제로 쓰이는 GSK사의 AS01 원료는 상어의 간에서부터 나오는 스왈렌이라는 원료인데 상어를 보호하자는 기구로부터 원료 수급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냐라는 우려들을 앞으로 풀어나가야 하는 SK 바이오사이언스입니다. 하지만 이번 코로나 사태로 한미 정상회담과 우리 정부가 국민에게 이야기한 포부가 있죠. 한국을 세계 중심의 백신 허브로 도약해내겠다라는 목표를 밝혔기에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겁니다. 현재 국내 산업이 반도체 칩 생산에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면 이제는 현 팬데믹 사태와 더불어 글로벌 백신 허브로 탄생시키겠다는 전 국가적인 포부까지도 현실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고 있는 시점인 겁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SK 바이오사이언스가 그 도약의 촉매제 역할을 충실히 해 현재 100%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코로나 백신을 우리가 자체적으로 공급하고 생산 계획을 수립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가능성을 보여줄 겁니다. 때문에 임상 결과가 발표되는 내년 상반기까지 과연 SK 바이오사이언스가 SK 하이닉스를 뒤이어 SK 그룹의 차세대 먹거리로 도약해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될 것인지 지켜보고 응원하며 오늘 영상 이만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위켄스탁이었습니다.